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감염과 대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환은 주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기생충 등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옆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대사 질환은요, 당뇨라든가 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암 등과 같이 전염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심각한 문제를 가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잖아요. 이 두 질병이 연관 관계가 깊다는 거 아시겠죠? 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는 없어요. 하지만 당뇨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심혈관 질환으로 뇌출혈 아니면 중풍, 치매에 걸려서 본인이 고통받고 계시거나 가족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콜레스테롤, 고지혈, 당뇨, 혈압약을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대형 병원에선 어떤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지요. 코로나 환자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분이 많은지, 암이라든가 당뇨, 혈압으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1,000만 명이고요. 2017년 그 한 해 동안 신규 암 환자 수는 25만 명. 한국유방암협회에서 발간한 2016년 유방암 백서를 보니까요. 2013년 유방암 환자 수가 2000년도 환자 수의 3배, 2013년도 사망자 수는 2000년 사망자 수의 2배라고 하네요. 오늘 2020년 3월 21일, 20일인가? 2020년 3월 21일 오늘로 코로나 사망자 수는 한국에서 102명이에요. 사망자 수로 보나 확진자 수로 보나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증가세도 빠르고요. 무엇보다 대사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사 질환이 없다면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고 강해진답니다. 자, 대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포 속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이란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대사작용이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흡수한 물질을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물질 대사라고도 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필요한 물질을 자연이 아닌 공장에서 얻어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사에는 두 부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어요. 이화작용이란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하여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화작용을 통해서 다당류, 지질, 단백질, 핵산과 같은 큰 분자가 단당류, 지방산,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과 같은 작은 단위로 분해되고 세포 내에 들어가면 이들 분자들이 더 분해가 돼요. ATP,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생성되죠. 동화작용은 생물체 내에서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이 합성되는 화학 변화를 말합니다. 대사작용에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효소 반응은 심장 박동 조절에서부터 호흡, 음식물소와 적절한 성장, 발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효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우리 몸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 무기질이나 무기질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효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효소만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2만 가지 이상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기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효소를 엔진으로 생각한다면 무기질은 엔진에 시동을 거는 스파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촉발제인 무기질이 없다면 효소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질이 없다면 이 효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무기질이 적당히 우리 몸에 존재를 해야지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효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적절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무기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무기질은 스스로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음식으로부터 무기질을 섭취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환경은 너무 엉망이잖아요. 이러한 엉망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야채, 과일 속에 무기질이 풍부할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야채, 과일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은 무기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족한 무기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반드시 보충을 섭취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무기질은 또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와서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올리고 공법의 무기질이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념시키세요.